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어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지바이오라는 이제 회사를 같이 볼 건데요. 이제 회사에서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에 대한 이제 공시가 최근에 이제 잇따라 나왔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지바이오라는 회사는 이 이지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죠. 분할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LG화학 같은 이제 물적 분할을 했었죠. 그래서 물적 분할과 뭐 인적 분할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상장한 회사고요. 그래서 6월 초에 이제 상장을 했었고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1,857억 정도 하고 중요한 게 이 상장 주식 숫자가 이게 220만 주 정도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품절준 거죠. 많이 없죠. 예, 주식 숫자, 유통 주식 숫자가 굉장히 좀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예전에 이제 필옵틱스 하면서 제가 이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은 제가 이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할 때 이 물하고 인을 이제 기억하라고 이제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물은 이제 물건이나 아니면 건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소유자나 뭐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최초 A 회사가 있었고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 B 회사는 이제 세 가지 제가 같이 했죠. 그래서 이 A 회사의 종속 회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 이 회사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투자자는 A 주식만 보유를 하게 되고 A 회사가 이제 B 회사의 이제 10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LG화학의 이제 케이스였죠. 근데 이제 이지바이오는 이제 인적 분할을 했죠. 이지바이오는 이제 이지홀딩스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A 회사 이제 이지홀딩스죠. 이지홀딩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해서 B 회사가 되면은 이 A 회사에 가지고 있던 이제 지분 보유가 있었겠던 그 지분 투자를 하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지분율대로 B 회사도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회사의 지분을 내가 가지면서 동시에 이제 B 회사도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이제 건물, 회사 중심으로 분할하는 거냐, 소유권을 아니면 이 소유주, 인적 분할, 그 소유주 사람이나 아니면 그 소유자 중심으로 이제 분할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적 분할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지바이오는. 근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유통 숫자가 아까 또 굉장히 지금 상장 주식 적다 그랬죠. 200주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상장 이제 최초 가격 한 5,850원에 이제 상장을 하고 상장 이제 최초로 이제 2배로 이제 돼서 상장을 이제 한 거죠. 이제 최초 상장을 했을 때 이제 11,700원.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제 81,200원까지 이제 올라왔고 이게 불과 5개월 정도였죠. 예, 5개월 정도 동안 이제 13.88배가 오른 거예요. 13배 이상, 거의 14배 정도가 상승을 한 거고, 그런 식으로 보면 최초의 이 이지바이오를 상장했을 때 상장 시총은 아마 5,850원 곱하기 상장 숫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뭐 13.88로 나눈다고 하면은 한 133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지바이오를 상장했을 때 상장 시가총액이 133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로 이게 상장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상장 때 이제 시가총액이 133억이었고 만약에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컨센서스로 이제 올해 내놓은 건데 2020년 이제 연말에 당기순이익이 156억 정도 뭐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P 레이쇼라고 하죠. 이제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럼 몇 년이 걸려야지 이 상장 시가총액이 이제 다다르는지 그거를 이제 P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당기순이익이 1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0점대잖아요. 이게 뭐 한 1년 안에 모든 그 상장 시가총액을 회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너무 싸게 제가 봤을 때 너무 그 상장이 됐다라고 이제 평가가 돼요. 너무 싸게 이지바이오를 상장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최초 인적 분할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 이지홀딩스에 비해 가지고 이 이지바이오를 굉장히 좀 저평가로, 그러니까 이 크기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한번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이지홀딩스에 비해서는 이지바이오가 너무 이렇게 뭐 130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저평가, 시총이 아주 낮은
밸류로 이제 상장을 한 거죠. 최초에 인적 분할을 했을 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을 보시게 되면 최초에 이제 요때 아마 6월달 정도에 상장을 한 거고, 그리고서 6월달 이후로 뭐 지금 이지홀딩스는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인적 분할한 이후로는 지금 이지홀딩스는 아까 여기 최초 인적 분할한 이후부터 계속 시가총액이 빠지고 있는 거죠. 이지홀딩스는 주가가 빠지고 있고, 대신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이지바이오 이 인적 분할로 지금 상장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3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인적 분할할 때 비해서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이지홀딩스는 내리막길을 걷고 이지바이오는 이제 오르막길,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려면은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승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 주주 중에 이제 지현욱 이제 대표 주주가 있고, 또 지원철 대표 주주가 있는데, 이 지원철 대표 주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최초 이제 회사를 좀 일군 이 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지현욱 주주는 이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들이 보유 지분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이 이지홀딩스에 대한 그 비율만큼 이지바이오의 그 지분율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지현욱 이 대주주 같은 경우는 17.39를 이제 동시에 갖게 되고, 이제 지원철 이제 아버지 이 주주 같은 경우는 11.6%로 이제 이지홀딩스와 이지바이오를 같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근데 경영승계에 따른 이슈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아버지 이제 보유 지분이죠. 11.6%. 최초에 이제 이지바이오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이지홀딩스가 있었겠죠. 이지홀딩스 밑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지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제 농업 이렇게 이 축산이나 뭐 양돈 이쪽에 관련된 뭐 사업을 하고 있죠. 뭐 비료나 이런 쪽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정다운, 마니커, 팜스토리, 뭐 옵티팜, 마니커 FNG 이렇게 이지홀딩스의 지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철 이 아버지의 이 지분을 결국은 이 지현욱 아들에게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냥 이 이지홀딩스의 주식을 이 지현욱 아들 대표 주주에게 그냥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뭐 살아생전에 넘기면 이제 증여세가 나오고, 이제 만약에 사망한 이후에 이제 넘겨준다 그러면 상속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 이 보유 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한 40에서 이제 50%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지홀딩스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사업 부서였죠. 이제 이지바이오라는 이제 비료 쪽이나 이런 뭐 그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요 이제 이지바이오를 이제 분할하면서 분할할 때 이지바이오를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저평가 싸게 이제 굉장히 시장에 내놓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지바이오가 처음에 쌌다가 나중에 이제 이지바이오가 이제 성장을 해서 18배가 늘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지홀딩스가 만약에 뭐 2배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레버리지 효과를, 이게 13배가 올랐고 이지홀딩스가 뭐 만약에 똑같진 않지만 만약에 반토막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거의 이지바이오의 이 지분의 효과는 26%가 되는 거죠. 13배에서 2배가 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 이지바이오에 대한 이 지현욱 대표의 17.39%의 이 보유 지분이 있겠죠. 이 지분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나 아니면 이제 이지홀딩스의 지분을 매수를 할 거예요. 매수를 해가지고 이 지현욱 대표가 지금은 17.39의 이지홀딩스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분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율을 뭐 20이나 30까지 이제 높여가지고 그 밑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의 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지바이오가 결국은 비싸져야지 이제 이지바이오에 있는 이제 지분을 뭐 스왑을 하거나 뭐 이지홀딩스 아니면 뭐 팔고 뭐 돈을 뭐 챙겨가지고 뭐 이지홀딩스의 뭐 주식을 사거나, 그래서 이지홀딩스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지바이오가 이제 성장이 되고 시총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이지홀딩스는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주가가 묶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내려가야 돼, 이제 오르지 않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최근 공시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무상증자에 결정을 한 거죠. 무상증자는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이지바이오의 기존 주주들에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2주씩 무상으로 주식을 그냥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1월 1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주를 무상으로 이제 주겠다. 그리고 신주에 상장되는 거는 12월 3일 날에 이제 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무상증자, 이 이지바이오의 무상증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12일 날 이게 기준일이죠. 그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영업일 전에 이제 매수를 해야지 이제 보유를 한 거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매수를 해야지 이 무상증자의 권리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을 무상으로 일단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이제 아마 권리락이 이제 생겨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좀 약간의 제일 중요한 건 그 회사의 이제 뭐 실적이나 전망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좋게 반응을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무상증자를 결정해서 지금 최근에도 좀 오른 모습이죠. 예, 주가가 요때 이제 무상증자나 아니면 이제 액면분할을 이제 한다고 얘기해서 뭐 6만 원대에서 벌써 한 뭐 8만 원대까지 30%까지 급등을 좀 며칠 사이 했거든요. 발표가 나오면서. 그래서 시장은 일단 뭐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상증자는 또 이 재무제표에서 뭐 이거는 뭐 그냥 복잡하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 액면분할하고는 다르거든요. 액면분할하고는 다르니까, 액면분할은 그냥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액면분할은 내가 뭐 500원짜리가 있으면 100원짜리로 그냥 바꿔준다는 거예요. 100원짜리 5개로 바꿔주는 건데, 이 무상증자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신주를 주는 거죠. 신주를 늘려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 있죠. 예. 자본금 계정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자본 잉여금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본금 같은 경우에 최초 이제 500원인 거고, 뭐 이게 최초 상장 지금 8만 얼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500원이고 그 이후에 된 자본 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디셔널 페이딩 캐피탈이라서 여기에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금액을 일부러 이제 자본금으로 더 자본금을 늘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하니까 이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좀 유통 주식 숫자가 이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죠. 아까도 봤지만 지금 뭐 한 200주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이제 품절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숫자가 좀 늘어나야지 좀 거래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상증자를 2개를 더 준다는 이슈가 또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제 주식 분할도 한다고요. 주식 분할 아까 똑같이 얘기한 대로 뭐 따로 여기서 자본 계정에서 변화하는 건 없고, 그냥 이게 그냥 쪼개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분할 내용이, 그래서 500원에 원래 이게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100원으로 이제 해가지고 5주를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늘리겠다는 거고, 이 신주의 효력 발생일, 이게 이제 권리락일처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3일에 이제 효력 발생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이틀 전인 21일 날에 내가 이제 주식 분할의 결정에 참여를 하고 싶다. 난 주식 분할하는 이 공시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12월 21일 날에 내가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유하시면은 이제 2021년 1월 7일 날 이 액면 분할 효과가 이제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지만 유통 주식 숫자 증가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유통 주식 숫자가 15배가 이제 지금 현재보다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 그거는 이제 무상증자로 이제 3배가 늘어나는 거고, 2주를 무료로 더 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액면분할 5개를 쪼개주니까 총 15배 정도의 유통 주식이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200만 주였으니까 15배면 한 3천만 주 정도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현재 지금 8만 1,200원이거든요. 예, 주가가. 이 주가로 만약에 뭐 이거는 이제 가격 변동이 생기니까 그 무상증자 이제 권리락일과 액면분할 이제 권리락일 그때 주가에 맞춰가지고 요 이제 5배나 3배로 나눠질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현재 주가로 한다고 하면 거의 한 5,000원대 이제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이거는 이제 착시치 효과인데, 8만 원대 하던 주식 한 주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제 사람들이 뭐 5,000원짜리 주식 15개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좀 이제 뭐 사고 팔기도 더 편하고, 뭔가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어서 시장에 좀 뭐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려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공시를 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경영승계를 위해서 이지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지금 13배 이미 올랐지만 더 올라야지 이제 더 이제 이 최대 주주인 이제 지현욱 대표가 이제 이 이지홀딩스 주식을 더 많이 이제 보유를 할 수 있게 나중에 주식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 매수를 할 때 도움이 더 되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를 어떻게든 좀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호재를 계속 터뜨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지금 뭐 배당에 관련된 뭐 것은 발표가 안 됐는데 뭐 배당도 만약에 뭐 아직 공시가 안 났지만 올려줄 수도 또 있는 거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배당 올려준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공시가 일단 나고 나서 벌써 이제 주가는 이제 그 반응을 시장에서 한 30% 가까이 오른 거죠. 6만 원 하던 게 8만 원까지 벌써 2만 원이 올랐으니까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지금 올랐거든요. 벌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발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 대비해서 전망성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너무 이제 시총이 좀 높게 시장의 그 가치 평가받는, 그러니까 같은 섹터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에 대비해서 이제 빅히트가 이제 지금 현재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또 상장이 되다 보니까 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지바이오도 결국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57억이잖아요. 1857억이고 뭐 이게 그냥 맞다라고 만약에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평균값을 낸 컨센서스가 이제 2020년 이제 12월 올해 말에는 156억이고 이제 내년에는 214억이고 2022년에는 234억인데 뭐 이 단기 순이익으로 이제 이 멀티플로 나눠 보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PE 레이쇼가 이제 11.9가 되는 거고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8.6, 7.9. 그래서 요걸 보면서 그냥 나는 지금 이 지표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표 11.9 아니면 뭐 내년엔 8.9까지 보는데 이 지표가 다른 이지바이오와 동일 사업을 하는 동종 업계에 비해서 뭐 PER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나쁜 편이 아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투자가 가능한 거고 아니면은 뭐 솔직히 지금 액면분할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이 이슈로 그 권리락 전날에 이렇게 급하게 이제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권리락이 되면은 이제 어차피 분할돼서 나중에 이제 그 효과를 보니까 그 권리락 전날 해가지고 뭐 급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보통 그때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그냥 속편하게 난 좀 기다리기 귀찮다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치 이제 배당 나기일과 비슷한 거죠. 난 배당 받느니 그냥 배당 앞두고서 기대치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뭐 지금과 같은 거죠. 지금 뭐 6만 원 하던 게 뭐 8만 5천 원까지 뭐 장중에 최고가 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랐을 때 뭐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조금 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회사의 입장은 이지바이오를 계속적으로 좀 늘리려고 여러 가지 좀 공시를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거고 대신 이제 이지홀딩스는 이 지현욱 대표가 지분을 충분히 매수를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누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아마 판단이 되죠. 예, 이건 정말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시청해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